최적화일치로입니다. 오늘은 봉제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중 17번째 완성부서의 특종 작업과 아이론 작업 검사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선적 전 최종 검사에서 아이론 자국, 눌림 자국, 반짝임 등 불량이 나와 재작업 경험이 있으신지요? 완성부서에서 불량이 반복되는데 정작 패턴, 재단, 봉제, 아이론 부서 간의 원인과 책임이 정리되지 않아 회의만 길어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안 가는 상황이라면 본 영상에 해답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래 3가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째, 특종 작업과 아이론 공정에서 반복되는 불량을 유형과 등급별로 체계화하여 재작업과 클레임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둘째, 완성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량을 전공정, 특히 패턴, 재단, 봉제, 아이론 부서와 연결해 원인과 대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무용 체크리스트와 검사 항목을 한번 구축하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품질관리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성부서와 특종 작업, 아이론의 위치와 역할. 2. 특종 작업의 개요, 불량 등급, 대표 불량 유형과 방지 개념. 3. 특종 작업 세부 검사 기준, 단추 구멍, 단추 부착, 걸고리, 아일렛, 고리, 탭, 스냅. 4. 아이론 작업 공정과 검사 항목, 불량 유형 및 방지안. 5. 완성부서 품질관리 실전 적용 로드맵. 6. Q&A 5가지. 7. 결론, 바로 적용할 핵심 포인트. 1. 완성부서와 특종 작업, 아이론의 위치와 역할. 완성부서는 단순히 옷을 포개고 포장하는 곳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공정의 결과가 한 번에 드러나는 말 그대로 최종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종 작업과 아이론 작업은 그 심판대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제품의 기능성과 외관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관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종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정이 포함됩니다. 단추구멍 작업, 단추 달기, 걸고리 부착, 아일렛, 부착, 벨트고리, 허리탭, 다양한 장식용 탭 작업, 스냅 버튼 부착 등 각종 액세서리, 부자재 관련 작업 전체. 이 공정들은 대부분 의류의 잠금 기능, 체결 기능, 장식 기능을 담당합니다. 작게 보이지만 실제 불량 클레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단추 탈락, 스냅 파손, 걸고리 이탈은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많은 브랜드에서 심각한 불량 등급, 예를 들어 크리티컬 혹은 메이저로 관리합니다. 한편 아이론 작업은 제품의 실루엣과 라인을 결정하고 패턴, 재단, 봉제, 심지, 프레스 조건이 조합된 결과를 한 번에 드러내는 공정입니다. 아이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상의의 전면이 우글거려 보이는 현상, 심지 부착 부위의 비정상적인 들뜸, 눌림, 비침, 바지 크리즈가 비뚤어지거나 좌우가 맞지 않는 현상, 라펠 칼라, 플라켓 부위에 생기는 광택, 눌린 자국, 자국선 등. 즉 완성부서는 특종과 아이론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제품의 기능, 구조, 외관, 착용감을 한 번에 드러내고 이 결과를 다시 전 공정으로 되돌려주는 품질 피드백 커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 특종 작업의 개요, 불량 등급, 대표 불량 유형과 방지 개념. 이제 특종 작업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종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등급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장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크리티컬 불량, 안전 문제, 기능 상실, 착용 불가와 직접 연결되는 불량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에서 스냅 버튼이 쉽게 탈락하여 삼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여성용 블라우스의 앞단추가 쉽게 떨어져 노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량은 단 한 벌만 발견되어도 전량 100% 재검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메이저 불량, 제품의 기능과 착용성,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즉각적인 안전 문제까지로는 이어지지 않는 불량입니다. 예를 들어 단추 위치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여밈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 걸고리와 아이의 위치가 맞지 않아 잠금이 어려운 경우, 아일렛은 주변 원단 손상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마이너 불량, 외관상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기능과 착용감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불량입니다. 실 색상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경우, 아일렛 주변의 올 정리가 조금 거친 정도, 단추의 로고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진 정도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특종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환경, 어떤 고객,
어떤 용도에서 사용되는 제품인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엔드 테일러드 자켓의 단추구멍에서 약간의 올풀림이 발생했다면 일부 브랜드에서는 이를 메이저 불량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워크웨어나 캐주얼 제품에서는 마이너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종 작업의 방지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다음 4가지 축을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 카테고리와 타깃 고객 수준. 둘째, 브랜드별 품질 기준서에 정의된 불량 등급과 허용 기준. 셋째, 공정별 작업 환경, 기계, 작업자의 숙련도. 넷째, 선행 공정과의 연계, 예를 들어 패턴 위치, 재단 정확도, 봉제 허용 공차 등. 3. 특종 작업 세부 검사 기준, 단추구멍, 단추 부착, 걸고리, 아일렛, 고리 탭, 스냅. 먼저 완성 부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특종 작업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추구멍 작업 검사. 단추구멍은 그 자체가 작은 구조물이지만 착용자의 경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위치 정확성 측면에서 단추구멍의 중심선이 패턴 기준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플라켓, 앞 중심, 허리 라인, 커프스 위치 등 기준점이 되는 지점에 대해 치수자 혹은 금형, 지그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체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단추를 모두 채웠을 때 앞 여밈이 기울어지거나 밑단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개 메이저 불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와 모양 측면에서는 단추 직경과 단추구멍 길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추 지름에 1mm에서 2mm 정도 여유를 설정하는데 이 여유가 너무 작으면 채울 때 무리가 가고 너무 크면 사용 중 풀림이 잦아집니다. 샘플 단계에서 실제 착탈 테스트를 충분히 반복해 기준치를 설정해 두어야 하며 본생산 시에도 사이즈마다 랜덤 샘플을 뽑아 단추 체결 시험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봉 상태는 단추구멍 둘레의 스티치 밀도, 장력, 올풀림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실 장력이 맞지 않으면 구멍 끝 부분에서 올이 들리거나 스티치가 원단 안으로 파고들어 미세한 터널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이론 공정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종 작업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외관 측면에서는 깔끔한 마감, 좌우 대칭, 실 색상 일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의 전면에 반복적으로 배열된 단추구멍은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대칭이 어긋나면 즉시 눈에 띄는 메이저 불량이 됩니다. 둘째, 단추 달기 작업 검사. 단추 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착 강도와 정렬 상태입니다. 부착 강도는 실의 감기수, 실 종류, 원단과 심지의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일정한 힘으로 단추를 당겨보는 핸드 테스트와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설비를 이용한 인장 시험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복, 스포츠웨어, 작업복처럼 사용 환경이 거친 제품에서는 특히 이 강도 기준을 엄격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재봉 상태는 단추 뒷면의 실 매듭 처리, 실이 원단 속에서 엉기지 않았는지, 단추의 기둥이 적절한 길이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기둥이 너무 짧으면 두꺼운 원단을 여밀 때 긴장감이 너무 높아져 탈락 위험이 증가하고 너무 길면 단추가 흔들리면서 외관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위치와 정렬은 단추열의 생명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줄로 떨어지는 직선이 휘지 않고 유지되는지, 좌우 여밈 기준선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지 실물 샘플과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치수자로 일정 간격을 정량적으로 체크하는 절차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 개의 단추가 달린 셔츠나 코트에서 단 한 개의 위치가 어긋나 있어도 전체 실루엣이 틀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메이저 불량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걸고리 작업 검사. 걸고리와 아이는 주로 여성복, 드레스, 스커트, 블라우스의 상단 혹은 지퍼의 보조 잠금 장치로 사용됩니다. 부착 강도 검사는 걸고리와 아이를 실제로 채운 상태에서 좌우, 위아래로 가볍게 힘을 가해 보았을 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지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봉제실이 늘어지거나 원단이 비틀리거나 심지가 들리는 느낌이 있다면 봉제 조건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정렬 상태는 걸고리와 아이의 교합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채웠을 때 앞 중심선이 틀어지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허리선이나 목선 등 시선이 집중되는 위치에 사용될 경우 아주 작은 편차도 눈에 띄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외관 검사에서는 금속 파츠의 도금 상태, 변색, 긁힘, 들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색상이나 도금이 원단과 어울리지 않거나 파츠 표면이 날카롭게 남아있으면 착용자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 안전 관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넷째, 아일렛 작업 검사. 아일렛은 끈, 코드, 스트링이 통과하는 구멍을 보강하고 동시에 장식 효과를 부여하는 부자재입니다. 부착 강도는 아일렛 주변 원단이 당김을 받았을 때 빠지거나 원단이 찢어지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후드, 허리 스트링, 밑단 스트링 등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위치에서는 아일렛 자체의 강도뿐 아니라 뒤쪽에 보강 심지, 보강 테이프가 적절히 적용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와 정렬 부분에서는 좌우 대칭, 상하 간격, 패턴 기준선과의 관계를 체크합니다. 여러 개의 아일렛이 연속되어 있는 팬츠 허리나 아웃도어 재킷 등에서 간격이 조금씩 틀어져 있으면 전체 제품이 비정렬적으로 느껴져 외관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관 검사에서는 아일렛 타공 부위의 원단 올풀림, 재봉선의 깨짐, 도금 벗겨짐, 거친 모서리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일렛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끝으로 직접 만져보는 촉감 검사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고리 및 탭 작업 검사. 벨트고리, 허리탭, 어깨탭, 장식탭 등은 의류의 착용감과 실루엣, 스타일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위치 검사는 패턴 기준선과의 일치 여부, 양쪽 대칭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벨트고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실제로 벨트를 착용했을 때 바지 중심이 틀어져 보이고 사용 중 벨트가 돌아가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도 검사는 텍스타일 벨트를 반복적으로 당겼을 때 고리 부분이 견디는지, 탭이 쉽게 들리거나 찢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히 고리만 당겨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봉제선, 심지, 시접 처리 상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검사는 고리와 탭의 각도, 길이, 상단과 하단의 정렬, 스티치 라인의 일직선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테일러드 자켓의 어깨 탭, 코트의 허리 탭은 디자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울어져도 바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섯째, 스냅 버튼 작업 검사. 스냅 버튼은 착탈이 잦은 부위에 사용되므로 사용성,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착 상태는 상단 파츠와 하단 파츠가 원단에 충분한 압력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러 번 열고 닫았을 때 헐거워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형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헐겁거나 반대로 너무 세게 물려 사용자가 열 때 과도한 힘을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동 검사는 실제로 손으로 여러 차례 열고 닫아보면서 적절한 딸깍감이 있는지, 좌우 힘이 일정한지 체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어린이복이나 시니어 웨어에서는 손 힘이 약한 사용자를 고려해 너무 세게 물리도록 세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 검사는 스냅 위치의 좌우 대칭, 상하 정렬, 주변 원단의 주름, 눌림, 손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4. 아이론 작업 공정과 검사 항목, 불량 유형 및 방지안. 이제 완성부서의 또 다른 축 아이론 작업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론의 목적은 단순히 주름을 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패턴 메이킹 단계에서 설계한 실루엣과 볼륨, 봉제와 심지, 프레스에서 만들어낸 구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론 작업의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름, 우글거림 제거 상태. 상의 전면, 등판, 어깨선, 아몰, 소매산, 소매부리, 스커트나 팬츠의 힙과 허벅지 부위 등 시선이 많이 머무는 위치를 중심으로 잔주름, 국부적인 우글거림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심지 부착 부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미세한 우글거림은 심지, 접착 온도, 압력, 시간,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완성부서에서 발견되면 반드시 전 공정으로 상세한 피드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재 변형 여부. 아이론 온도, 스팀량, 압력, 시간 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 레이온, 텐셀류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광택과 눌림, 합성 섬유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번들거림, 니트 제품에서의 과다 신장, 혹은 국부적인 수축. 이러한 변형은 대부분 메이저 이상의 불량으로 간주되며 심한 경우에는 제포 아이론으로도 복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단 스와치 단계에서부터 최적 아이론 조건을 설정하고 생산 전 아이론 테스트보드를 만들어
실제 원단을 여러 조건에서 시험한 후 조건표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제품 형태 유지 여부. 아이론 후 제품이 패턴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의도된 라인이나 크리즈가 제대로 살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지의 앞주름선이 무릎 아래에서 틀어지거나 자켓의 라펠롤이 살아나지 않고 평평하게 눌려 있는 경우, 스커트의 플레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고 군데군데 붙어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아이론 조건과 작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넷째, 아이론 자국, 윤기, 눌림 자국 여부. 아이론 후 품질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칼라, 라펠, 플라켓, 주머니 입구, 소매부리, 밑단과 같이 여러 겹이 겹치는 부위의 윤기 발생 여부, 다리미 모양 그대로의 자국, 엣지 라인에 과도하게 생긴 눌림, 스팀이 과도하게 통과하면서 남긴 물자국, 얼룩.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다시 한번 다리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패드, 커버, 클로스 사용, 프레스 환경, 냉각 시간 관리 등 공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론 불량 방지하는 결국 조건 설정, 표준화, 작업자 숙련의 세 축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제품 군별, 원단별 아이론 조건표를 사전에 정의해두고 임의 변경을 제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둘째, 아이론 전용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여 스팀 다리미의 수분 관리, 프레스 장비의 온도, 보정, 패드의 마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셋째, 작업자에게 어디를 먼저 다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순서로 가야 라인이 깨지지 않는지에 대한 공정 순서를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5. 완성부서 품질관리 실전 적용 로드맵. 이제까지 특종 작업과 아이론 작업의 세부 항목을 나열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량 코드와 불량 등급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단추구멍 위치 불량, 크기 불량, 실 색상 불일치, 올풀림, 단추 탈락, 실 매듭 불량, 정렬 불량, 걸고리 위치 불량, 아일렛 주변 손상, 스냅 작동 불량, 아이론 윤기, 자국, 우글거림, 형태 변형 등 이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불량 코드를 부여하고 CR, 메이저, 마이너 등급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작업은 다소 번거롭지만 한번 정리해두면 이후 불량 데이터 분석과 교육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완성부서 전용 체크리스트와 작업 표준서를 만듭니다. 특종 작업 체크리스트에는 공정별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단추구멍의 경우 패턴 기준 위치 확인, 단추 실제 체결 테스트, 올풀림 시 재작업과 같은 식으로 단계별 행동을 명시합니다. 아이론 체크리스트에는 제품 군별 온도 범위, 스팀 사용 여부, 선 아이론 후 전체 아이론 순서, 냉각 시간 확보 등의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샘플 기준을 현장벽에 세워둡니다. 말로만 기준을 전달하는 것보다 실제 양산용 샘플 혹은 마스터 샘플을 완성부서에 비치해두고 작업자와 검사가 동일한 기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종과 아이론은 시각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이 정도는 허용, 이 정도는 불량이라는 기준 샘플이 있으면 불필요한 논쟁과 재작업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불량 데이터의 출발점을 완성부서로 정리합니다. 완성부서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불량에 대해 단순히 재작업으로 끝내지 않고 이력이 남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량의 원인이 봉제에 있는지, 재단에 있는지, 패턴에 있는지, 혹은 특종 자체의 작업 조건 때문인지 간단한 체크박스 형태라도 남겨두면 이후 개선 활동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 사례를 현장 전체에 공유합니다. 특종 작업에서 특정 유형의 불량이 줄어들었거나 아이론 공정에서 윤기 불량이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을 작업자 교육 시간에 짧게라도 공유합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축적이 현장 문화를 바꾸고 품질 관리가 나를 괴롭히는 규정이 아니라 내 작업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특종 작업 중 단추 구멍의 위치와 크기 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추구멍은 의류의 여밈 구조 전체를 지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위치가 조금만 위나 아래로 치우쳐도 단추를 모두 채웠을 때 앞 중심선이 비뚤어져 보이거나 밑단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크기가 너무 크면 착용 중 자연스럽게 풀리기 쉽고 너무 작으면 채울 때 과도한 힘이 필요해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복, 드레스, 셔츠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즉시 외관 불량, 착용감 불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메이저 이상 불량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패턴 기준과 실제 단추 직경에 맞춰 위치와 크기를 동시에 검사하는 절차를 필수로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론 작업에서 주름과 우글거림 제거, 소재 변형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의 전면, 등판, 어깨, 소매, 하의의 허리, 힙, 허벅지 등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부위를 중심으로 제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전체 실루엣을 눈으로 스캔합니다. 이때 빛이 비치는 방향을 약간 바꿔보면 우글거림이나 윤기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가볍게 쓸어보면서 국부적인 울림, 심지들뜸, 비정상적인 굴곡이 있는지 촉감으로 확인합니다. 소재 변형의 경우에는 아이론 전, 후의 길이와 폭을 기준 샘플과 비교해 과도한 신장이나 수축이 없는지, 라인이 설계대로 유지되는지 체크합니다. 민감한 소재의 경우에는 생산 투입 전에 별도의 테스트 스와치를 만들어 여러 조건에서 미리 시험해두면 양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고리와 아일렛 작업에서 부착 강도 검사가 실제로 왜 중요한가요? 걸고리와 아일렛은 외관상 작은 부자재이지만 실제 사용에서 받는 하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허리 걸고리 하나가 스커트 전체에 힘을 받거나 후드 아일렛 하나가 사용자가 끈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착 강도가 약하면 사용 중 쉽게 뜯기거나 찢어지고 이는 단순 불편 수준을 넘어 제품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어린이복,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제품에서는 안전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는 강도 테스트를 통해 충분히 견고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단추 달기 작업에서 정렬 상태 검사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나요? 단추열은 제품 전면의 시선 라인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단추 라인을 따라가는데 이때 단 하나의 단추만 어긋나 있어도 전체 실루엣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정렬이 맞지 않으면 착용 앞판의 겹침이 일정하지 않게 되면서 한쪽이 비어 보이거나 안쪽이 보이는 등 착용 불편과 심리적 불만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셔츠, 자켓, 코트 등 상의류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정렬 상태를 별도의 검사 항목으로 분리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론 작업 후 최종 품질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먼저 제품을 행거에 걸어 전체 실루엣을 한눈에 봅니다. 이때 길이, 폭 밸런스, 크리즈 라인, 컬러와 라펠의 롤 등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빛을 비스듬히 비춰보면서 윤기, 눌림 자국이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후 컬러, 라펠, 주머니 입구, 소매부리, 밑단, 플라켓처럼 여러 겹이 겹쳐지는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며 두께와 탄성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뒷면과 안쪽까지 돌아가며 심지들뜸, 주름, 스팀 자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아이론 분량을 상당 부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7. 결론. 바로 적용할 핵심 포인트. 오늘은 봉제공장 품질관리 17번째 완성부서의 특종 작업과 아이론 작업 검사에 대해 구조부터 실제 검사 포인트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종 작업에서는 사용되는 자재별 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분량이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로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 크기, 정렬, 부착 강도, 외관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론 작업에서는 주름과 우글거림 제거 상태, 소재 변형 여부, 제품 형태 유지, 아이론 자국과 윤기, 눌림 자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단별 조건 설정과 작업 순서,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전 로드맵으로 분량 코드와 등급 체계 정비, 완성부서 전용 체크리스트와 작업 표준서, 구축 기준 샘플 운영, 분량 데이터의 체계적 기록, 작은 성공 사례의 공유라는 5가지 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부작의 18번째 완제품 외관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을 주제로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최종 외관 검사 체계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